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국 정부가 내놓고 미국 편이다 하는 이야기가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중으로 분류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6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리성권에게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 이렇게 그냥 몰래 비밀리에가 아니고 그냥 공개적으로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시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의 한국 정부가 받는 그 평을 따르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왜 친중국 인사로 분류가 되는가?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밥을 6개월만 먹고 오면 다 친중이 된다. 그런 면에서 오세훈 시장도 친중 인사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부모가 중국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살고 있다 하면 역시 그 집안도 친중이다. 이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도 친중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6월 2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리성권에게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한 바로 그날 통일부 고위 당국자, 장관이 이랬는데 이제 그 같은 부의 고위 당국자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부족하다면 북측에 협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은 요구인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서 북한 김정은이에게 뭔가 협조를 요청한다면 항상 선불이죠. 공짜가 아니죠. 그래서 또 이렇게 북한에 급유하려고 북한에 돈 꽂아 넣어주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분명히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의 한국의 집행정부에게 뭐라도 좀 해봐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안정을 증진시키고 특히 대북 정책을 증진시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사이에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를 좀 살려봐라. 이렇게 미국이 독려했다 하는 것을 그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하고 현실적인, 이 현실적인이라는 것을 영어로 클리어 아이드,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이런 것을 썼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왜 한국 보고 중국하고 좀 잘해봐라. 그래서 지역 안정도 좀 안정을 시키고 대북 정책도 증진을 시켜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한국 정부는 스스로 내가 불신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겠죠. 이거 아주 무서운 소리입니다. 한국이 중국 개목걸이 걸고 있다. 미국이 그거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한국이 중국 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시킬까?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런데 미국이
한국이 친중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한국에게 중국 가서 밥 얻어와라 하는 거 시킬 수 있는 것이 또 미국이기도 하다. 이걸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은 아주 큰 나라입니다. 중국만 큰 나라가 아닌 것이죠.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강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신한반도 정책, 이 통합국가 전략, 2022년에서 25년까지 이 전략, 거기에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이 지역, 동북아하고 국제 질서의 핵심 축의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INSSG,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입니다. 북한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징을 하는 그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 그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위험도 커지고 위협도 받을 것이고 이렇겠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과 어깨를 맞대고 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이고 단지 인식이 아니고 이게 전략입니다. 그래, 바로 직전의 미국 통합국가 전략 2021년까지의 거기에서는 최우선 목표가 FFVD, 직접 북한 비핵화 이것을 겨냥하고 정책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삭제됐다는 것이죠. FFVD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할 때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FFVD를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봤자 이거는 이미 버스 떠난 뒤에 그 버스 우리가 잡겠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현안이었던 이 북한 비핵화, FFVD라는 북한 비핵화에서 2022년에는 일단 물러섰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는 북한 핵 제거에 지금 시점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죠. 게다가 여전히 시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저 북한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는 게 분명하고 계속 핵 강국, 핵 판매상이 되겠다고 하는 북한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똑같은 전략 2022년부터 적용할 전략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대해서 한국과 협력한다. 그 다음에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러면서 UN 제재를 계속 엄격히 이행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비핵화 하겠다고 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죠. 남한 정벌 하겠다. 남한의 핵무기 쏘겠다. 우리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인정해라. 이거는 북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핵 보유국의 대열에 들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북한이 FFVD 지금 안 된다고 본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 없다고 했죠. 그걸 어떻게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할 것인가? 김정은이 있는 북한 정권 자체를 개조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북한이 다른 길을 택하도록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미국과 한국이 관여하고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조율한다. 여기에서 한국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미국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죠. 우리 안보의 면에서는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의 좌편향 사상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국인은, 먼저 이제 미국이 밝힌 거, 미국의 2022 통합국가 전략, 여기에서 한국인이 과거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정치적, 사상적 반대가 있었다. 바로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 소위 민주화 시대 30여 년 세월 동안, 그게 바로 최근입니다. 과거 일정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국 국민은 사실은 반미의 세뇌가 됐습니다. 한국의 좌파가 지금 대세 아닙니까? 다들. 그 좌파는 반미가 바탕에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 한미동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을 지금 이걸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이 한미동맹을 지지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순서는 알겠죠. 한국인이 지금 대체적으로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사안을 보는 시각을 딱 놓고 보면 항상 대한민국 헌법이나 대한민국 헌정사하고는 딴판으로 새로운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무슨 청와대 관광지화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놨는데 그거 제왕적 대통령들이 있던 그곳은 그저 화장실로 만들어야 된다. 그냥 그건 밟아 뭉개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물론 댓글이니까 그게 인간인지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큼직한 언론사들의 이런 것들이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 정신 상태는 우리가 말하는 친북 혹은 무슨 옛날식으로 말해서 빨갱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편향적이고 왜곡됐고 아주 인간미를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대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한미동맹 반대하고 전시전자권 환수 문제도 전시전자권 환수가 필요해서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미국에 종속돼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가져오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그렇게 하면 미군 철수시킬 수 있다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단계에서 이걸 찬성하는지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실은 그렇다. 반미다 하는 겁니다.
반미 나쁘다 좋다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뭐 하다 보면 반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좌파가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미국에서는 한국에게 제 몫을 다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이 동북아 영내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국제적 도전들을 극복하는 거 한국의 공약 이거를 더 심화시키자. 또 뭐 한국이 미국 동맹 파트너들하고 그 관여를 확대하도록 미국은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 중국과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를 이렇게 좀 살려봐 해가지고 이 지역,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증진시키면 그 일은 한국이 해야 하겠죠. 중국한테 가가지고. 그 다음에 대북 정책도 이걸로 증진하게 하겠다. 그래서 권영세 장관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된다. 중국하고 잘해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한 모양인데 그거는 속칭 커밍아웃 한 거다. 내가 친중이다. 결국 그것을 증명하는 게 될 거다. 또 똑같이 그런 윤석열 정부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문재인 시즌2다. 친북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돼버릴 거다. 미국은 큰 나라, 센 나라라고 했죠. 상관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친북 정부라 하더라도 미국은 손잡고 자기들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정도 파워가 있다. 다만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가지는 못하겠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봅시다. 미국이 한국더러 이랬습니다. 중국하고 좀 잘 해봐라. 그래서 뭐 이쪽 지역에 중국을 포함하는 이 동북아 특히 남북한과 중국 이쪽을 좀 이쪽의 문제를 좀 잘 가라앉혀 봐라. 그리고 이왕이면 북한하고도 좀 그렇게 해봐라. 이게 한미동맹 강화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이 나를 믿고 이런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러면 얼간이인 겁니다. 결국 말은 한미동맹인데 한국을 이렇게 우리 집, 이렇게 우리 마을이 있으면 그 밖에 그 집이라면 대문 밖에, 마을이라면 동네 밖에 거기다 한국을 내보내서 마구 써먹는 거다. 이런 현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라인이 어디냐?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인도 태평양 라인입니다. 그러니 한국은 미국의 그 어떤 몸통, 몸의 일부, 하다못해 손가락 끝도 아니다. 미국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 뭐 하자면 파리채, 이런 도구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지금 복원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 한국은 잘해봤자 외주업체구나. 이런 것이죠. 올해 얼마 전에 미국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살고자 한다면 한미동맹을 미일동맹 수준으로 아주 강력하고 확고하게 그렇게 격상시켜야 한다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우리의 가까운 과거를 돌이켜 봅시다. 한국의 역대 좌파 정권의 대통령, 이제 그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 이번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친중 정권으로 분류되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 이들이 뭐를 했는가? 이들 몽땅 뭐를 했는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해서 내가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이 한미 동맹을 깨뜨리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잘 지내겠다가 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마치 그 핏줄이 연결돼 있듯이 이거를 끊고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라인이 있으면 이쪽에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자유세계가 있는데 이쪽으로 와라. 이 경계선에 이 좌파 정권이 벌써 30여 년이니까 따지면 이쪽으로 와라 하는 것을 뿌리치고 반대편으로 건너와 버린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건너편에는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그쪽으로 떨어져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바로 2017년부터의 일이 이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그의 마누라는 친북이고 친중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 윤석열이 입으로는 한미동맹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정권교체라고 해 줍시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그 집행정부가 보수정권이라고 해 둡시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전체 정치권은 사실 여기다 저기다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또 다른 정당이건 몽땅 민주화 시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천적인 것은 아닌데 후천적으로 좌파 DNA가 이식된 그런 한국 정치권이다. 국민도 일부 그렇게 됐고, 사실 1987년 이후의 세대, 그 이후에 활동하는 단체, 또 정치적 의사를 내는 사람들, 사회에서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모두를 본다면 그 중에서 정말 좌파 제로, 이런 대한민국파, 대한민국 헌정사파, 한미동맹 수호파는 리마연밖에 없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다시 1948년 건국헌법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라 해서 건국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으로 회복이 되려면 정치권에서 김영삼 계파, 김대중 계파를 다 내보내야 합니다. 이제는 연령대도 나갈 때가 되기는 됐죠. 그 다음에 노태우 계파 다 끊어내야 합니다. 또 1945년 이후에 좌파 정치 세력, 좌파 정치 집단들 몽땅 다 해체하고 축출해야 합니다. 이게 한국을 망쳐온 겁니다. 그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 교체라고 인정해보자. 이거 보수 정권이라고 그렇게 한번 이름이라도 붙여보자 했죠.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경제를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극렬한 반미 인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광주 5.18이 정의였다. 그게 민주화 정치운동이었다. 혁명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딴 이야기도 하지만 당시 자료들 거기서 아카이브에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반미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자주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에 대해서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호했죠. 그게 한국의 반미입니다. 미국인은 죽어도 되고 죽여도 되고 미국인하고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은 미국인에게 있고 미국에게 돈을 뜯는다. 지난 그 뉴스들을 찾아보면 이건 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극렬한 반미였다. 또 경제를 공산경제를 추진했다는 면에서 뭐 신극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거 미국의 머리 숙이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런 평가는.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 고비라고 할까? 기점이 되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이전과 문재인 이후의 한미 관계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문재인을 겪은, 문재인을 거친 한미 관계는 이제 미국에게 한국은 남남이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게 한국은 배신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간단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배신하고 북한을 사실은 북한도 배신하고 이걸 개인으로 치면 끊임없이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이런 것이 될 텐데 신의 없고에서는 이제 훨씬 더 나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내온 지난 5년 그거는 틀림없는 역사입니다. 역사에서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입으로 철통 같은 한미동맹 이렇게 외쳐봤자 미국하고 이제 거의 다 분리돼 버린 그냥 남남이 되고 원수지간이 되다시피 한 실제로 안보에선 그렇죠. 이런 한국을 잘해봤자 스카치 테이프로 서로 이렇게 붙여놓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일본은 어떤가? 미국과 일본은 한 몸입니다. 그 둘은 같은 인도태평양 라인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뿐 아니라 돌이켜보면 1987년에서 1988년 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려고 많이 했죠. 그 용산하고 관련된 과거를 살펴보면 그때부터 미국은 계속 한국에게 등 떠밀림을 당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30여 년 세월 동안 미국은 충분히 학습을 했습니다. 한국을 새롭게 인식했다 하는 겁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을 겪은
이제 그 30년 중에 최근 5년, 최근 9년 이거를 한번 보자. 문재인 대통령을 겪은 그 5년을 이야기해 봅시다. 미국은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도 북한과 한 민족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당연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국의 정부가, 한국의 대통령이 그게 좌파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그러니까 지금처럼 물론 입으로만 정권 교체가 되는 이런, 혹은 진실로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다 민주화 세력이니까 그렇게 돼봤자 한국은 미국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왜 안 되는가? 왜냐하면 다들 친북이니까. 저 북한하고 우리는 동족이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다들 후천적인 좌파 DNA가 이식돼 있으니까. 소위 좀 지식인층이다 하는 사람들은 이 정치권 혹은 기득권층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 좌파 DNA를 다 알아서 갖다 붙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논리력, 리걸 마인드를 갖추고 문해력을 높여야만 바로 이 후천적 좌파 DNA 이식,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 민주화 민족,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9년을 봅시다.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그 중국하고 관계가 좋았죠. 나중에 좀 달라지기는 했어도 초기부터 미국과 중국을 두고 중국 쪽으로 달려간 그런 그 대통령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겪으면서 미국은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서양화된 곳이고 아주 일찍부터, 그리고 일본은 중국하고 합체를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동양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중화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언제라도 틈만 나면 중국 편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앞에 이유로 보면 한국은 언제라도 틈이 나면 북한 편이 되는 겁니다. 북한한테 잘하고 잘 지내면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히 북한 주민에게 뭘 주겠다고 했을 때 반대들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관이 투철하지 않고, 또 그게 사실은 좌파 DNA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이 종종 그렇게 표출이 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런 한국을 미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자주성이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앞으로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나오든 민주당에서 나오든 상관없이 이 한국과 원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한국은 내재적으로 친북, 친중인 나라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30년의 그 때를 다 벗었다. 이렇게 보기 전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돼버렸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 정치계가 썩어 문드러졌다.
아주 부패의 도가니다. 그리고 사기꾼 집단으로 가득 찼다 하는 것을 알았죠. 우리 한국 정치계에 있는 아주 좀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형사처벌을 받을 혐의에 코가 깨서 아주 꼼짝을 못하는 것을 지난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미국도 이제 알게 됐다. 한국은 사기꾼이 무한 출세를 하는 나라인 겁니다. 그게 사기쳤다는 게 발각돼도 반성을 안 합니다. 출세했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얼굴에서 몸매까지 심지어 그 뼈다귀까지 다 뜯어 고쳐도 그래도 인기를 얻는 나라가 한국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연구 실적을 훔치고 창조물을 표절을 해도 오 나이스 도둑놈 이러는 게 한국인 겁니다. 이제 이런 한국은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되는 것이죠. 김정은이조차 무시한다. 그리고 보면 중국, 북한까지도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이들은 주체적입니다. 자주적입니다. 우리 한국만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주변에 미국, 일본, 중국, 북한이 다들 우리를 시켜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시켜서 중국에게 배꼽 인사를 하는 윤석열, 이거 중국이 좋아할 것인가? 중국도 그래도 큰 나라 맞죠? 이거 오케이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이러는 것이죠. 아, 그래 미국이 시켰든 말았든 한국 윤석열 너 여기 와서 밥 사 먹겠다는 거 아니야. 여기 중국 식당이야. 내 거야. 그러니 우리 한국은 우리 돈 주고 중국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북한에 가서 돈 주고 밥도 못 얻어 먹어도 돈 주고 그리고 심부름하고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미국 심부름 갔다가 중국 가서는 이번에는 중국 심부름하고 또 이게 미국 심부름이겠거니 하고 북한 쪽에다가 쓰면은 이번에는 북한 심부름하고 이러는 것이죠. 우리 한국 그리고 한국 국민 우리는 후천적으로 이식이 된 좌파 DNA를 완전히 떼어내야 합니다. 지금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친박이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예전에 그 감옥에 있을 때 무조건 모셔와서 청와대에 다시 모셔가갖고 대통령을 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물론 그 상당수가 아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들을 했죠. 지금 민주당 쪽 그 널리 좌파라고 하는 쪽을 지지하고 그쪽에 속한 사람들은 그 좌파 정권이 만들어낸 루머 그거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북 친중에 대해서 좌파 쪽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한 것은 그냥 옳다고 합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건 틀린 겁니다.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제는 다들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얼마 없는데, 이제는 이 좌파 쪽에 있는 친박 같은 친좌파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이 좌파 DNA, 그게 대한민국에서 좌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하고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은 불변입니다. 그게 자유롭게 허용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과 한국인은 이 배신의 DNA를 싹 드러내야 합니다. 배신해도 내가 내 입에 먹을 거 들어가면 된다. 어떻게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로서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각 개인이 독자적으로 살아갈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좌파식으로 말했을 때 그야말로 종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을 추종하면 그들이니까 옳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내가 매일 보고 가깝게 지낼 사람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 인물들에게 종속적인 노예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에게 이렇게 한다면 역시 이들에게 종속적인 노예인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보수 쪽인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말하나 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화, 전두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람이니까 옳고 그 사람이 세계의 기준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들은 위대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역시 이 사람들에게 종속적인 노예인 겁니다. 국가로 따지면 러시아, 중국, 북한에 종속적이면 거기에 노예인 것이고, 또 미국, 일본 그 어디에 대해서도 종속적이면 노예인 것입니다. 삶에서 그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 자신인 것이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성공을 하면 과실을 땁니다. 실패를 하면 손해를 부담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세상에서 책임과 의무, 지금 이야기한 이 모두는 내가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산다.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신에게 나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살고 당신을 소중하게 여겨라. 남은 옆에 딴 사람이 사는구나. 저 사람도 나만큼 훌륭하게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구나 하는, 이렇게 나란히 공존을 하면 족한 겁니다. 물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돕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모두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 한다. 이러지는 말아야 하겠죠. 이게 개인의 문제고, 고스란히 이게 국가 차원으로 승화가 되면 국가와 국제관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3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안 그런 사람들은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우리 모두에게 후천적인 좌파 DNA를 갖다가 속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거 다 빼내서 버립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